경호처와 앞에 경호처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신체적 물리적 접촉으로 그럼 괜찮으면 불상사가 생길 스캔해가지고 가능성이 엽서로 있습니다. 서일패 때 팔까요?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눈이 부었을까나? 그러면 공수처는 이 영장을 강제적으로 I see visions in my hea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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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I'm just a dumb cunt, fucking sick and tired of it. Maybe I could front love, maybe I could buy a zip, maybe I get fucked up. Next time I could save some. Why it's gotta be like this? Why it's gotta be that way? Put it inside. Feel so rise up, banging on that loud shit like I've been mic'd up. Why you even pipe up? This was always my drug. You probably wouldn't even like them, baby. Go. High and then we rise up. I say we go.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새로 해보려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필사노트입니다. 이렇게 막 스티커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막 꾸미고, 읽었던 책도 다시 꺼내서 내가 접어놨던 거 적어보면 약간 뭔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 감성 넘치는 음악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저기 새로운 잡지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저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연 보기 전에는 그냥 저 친구 얼굴이 좋아서 얼굴이나 그냥 한번 보고 오자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갔다가 공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입덕하고 갔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한중일을 다 덕질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나라가 문화가 너무 다른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일단 일본 아이돌 콘서트는 제가 자니스 아이돌밖에 안 가봤다는 점, 자니스 문화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번 그 보러 갔던 공연이 거의 90%가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본 공연 문화의 느낌이 정말 확 와닿은? 확실히 한국에서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호흡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법도 있고 막 우리끼리 떼창하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 호응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진짜 조용해요. 제가 저번에 돔 갔다 와서 진짜 방귀 껴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했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일본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온전히 감상하는 느낌. 그리고 한국은 서로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 목소리를 응원을 해주고 우리만의 세상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스탠딩이었거든요. 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본 콘서트 연출을 진짜 잘하는구나 한번 느낀 게, 동선이 진짜 빽빽하게 짜여 있는 거 있죠. 막 춤 한 곡을 출 때도
보통은 우리는 막 본무대에서 한 5곡 그냥 전면 보고 하고 대충 가운데 돌출 나와서 몇 곡 추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360도 돌려서 여기를 진짜 그 멤버를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스테이지에서 다 같이 춤추는 그때도 뭐 3명은 앞을 보고 2명은 뭐 뒤를 보고 춤추고 이런 식으로 진짜 팬들을 위한, 진짜 팬을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왜 자꾸 눈에 들어왔냐면 공연을 갔는데 진짜 너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몸짓이 다른 애들에 비해 한 10배 정도 세고 걸을 때조차도 그 캐릭터 심지 막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화려한 왕자님 옷 입고 딱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막 행동도 캐릭터처럼 막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걷는다든지 막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걷는다든지 와 저랑 동갑이거든요. 와 제가 좀 반성했어요. 난 되게 막 스스로가 늙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애교를 하고 춤을 추는 아이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고 저한테 너무 좋은 자극이어가지고 완전 입덕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실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시대의 기준으로 실력 없으면 되게 조롱되고 그런데 일본 아이돌은 오로지 끼로만 승부하는 그런 느낌 같고 중국은 외모? 중국이 진짜 빡센 거 아세요? 중국이 그 피지컬이나 얼굴에 진짜 빡세가지고 일본은 오히려 눈만 예쁘면 예쁜 상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이 진짜 코르셋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여성관도 그렇고 좀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돌들도 그닥 키가 170 안 넘는 애들 이렇게 우르르 나온 거 보면은 그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배우하는 애들 중에는 한국 젊은 남자 배우들보다 피지컬 괜찮고 잘생긴 애들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미의 기준이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애랑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애랑 중국에서 인기 있는 애랑 뭐 같은 연예인이어도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중국은 진짜 그 아이돌 문화가 막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걔는 거기다 배우로 가서 하여튼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갔다 와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정말 태어나서 사람한테 사람 대상으로 귀엽다를 이렇게 많이 말한 거는 그 콘서트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쉴 수 없이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물론 프라이빗한 면에는 자아가 오지게 세겠죠. 그렇지만 그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느껴지긴 해요. 그냥 쉴 새 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거에 정말 난 아이돌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게 마인드가 보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무대 뒤에서 사생활이 정말 문란함을 넘어서 범죄 단위의 그런 뉴스들을 막 경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인기 많다고 그래서 신기해요. 하여튼 뭐 무대 위에서만 중요하구나. 일본도 아이돌 되게 폐쇄적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제 최애 아이는 인스타 전혀 없고 공식 유튜브 자막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컨이 퀄리티가 진짜 좋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르면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굿즈도 너무 못생겼어. 근데 저는 일본이 디자인의 나라라고 해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쁜 굿즈들이나 이런 게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구려. 그래서 얘가 막 한국 보고 싶고 그럴 때 법을 보내거나 심지어 배우도 하는데 저 변요한 그 메시지 그거 어플 있거든요. 한국은 필수잖아요. 그 소통 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번 공연 좋았다. 막 후기도 남기고 전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중국은 팬덤 싸움인 것 같아요. 중국은 확실히 팬덤의 힘이 진짜 센 것 같아. 근데 그 이 셋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국 아이돌이 제일 그 부르주아 귀족의 영역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만, 홍콩권은 거의 동네 주민이래요. 연예인들이. 그냥 아침에 조깅하다 만나고. 한국만큼 그렇게 막 맞닿을 수 없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본은 근데 뭐 연예인 돈 많이 벌긴 하겠지만 팬으로부터 얻는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진짜 귀족 오브 귀족. 약간 진짜 빠순이가 불가천민 같은 느낌이 들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은 뭔가 브랜드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티스트가. 연예인으로서, 셀럽으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가져가는 그런 행보도 해야 되고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일본은 약간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대중이랑 친밀한 연예인이 잘 나가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법 폐쇄적이야. 그래서 막 걔네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막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능도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 일본 콘텐츠가. 중국은 너무 공익적이고요. 뭘 해도 이제 국가랑 연결이 돼. 그리고 여긴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말이. 일본 예능은 이제 되게 다 약간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만담 같은 거가.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재밌긴 한데 정서가 안 맞아요. 너무나 원색적이라고 그러나?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가학적이구나. 안 맞을 때가 있어서 힘듭니다. 그치만 한국은 이제 부르주아의 나라답게 되게 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본에 요즘은 K-팝 스타일의 아이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이제 그룹도 몇 팀 있는데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자니스라 그런가 그런 자니스의 정수 같은 느낌이 많아서 그 그룹 자체를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최애 아이의 꿈을 응원하게 된다. 근데 어차피 뭐 한국 남도를 빨든 일본 남도를 빨든 중국 남도를 빨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거죠 뭐. 제 덕질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 간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라고요? 믿어주시죠?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근데 이렇게 안색이 오늘 해볼 거는 제가 트위터를 하다 본 건데 나 사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좀 저한테 많이 추천해 준 건데 자신만의 도피처를 만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뭔가 마음을 이렇게 피스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도피처 방식이 없더라고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잘 쉬는 방법도 모르겠어서 뭔가 보상 목록 같은 거, 보상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시에는 이분은 단기 보상, 장기 보상 이렇게 나눠서 단기 보상으로는 뭐 책 사기, 10,000원 이하로 뭐 사기, 만화카페 가기 이런 게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혼자 여행 가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10만 원 이하 뭐 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과 하는 거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뭐 어디 가기 이런 거는 확실히 저는 이제 서울 나가는 것도 이제는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기다가는 단기 보상을, 여기다가는 장기 보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고 뭔가 하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느낌이 안 오는데 지어서 그녀를 웃게 해 What's beauty 나 저거 봤는데 6개가 최대인 것 같고 어떻게든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어서 슬프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마땅한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노력은 했다. 근데 이게 평소에도 하는 거 모르겠네. 이게 보상이 될지 모르겠네. 여기 눈 쌓인 것 같아. 이제부터 다이소 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함. 제 책상에 비품 서랍함을 정리하는 데 썼고요. 뷰러는 뭐 평소에도 눈화장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조금해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조그만 걸로 샀어요.
마우스 쿠션. 일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샀는데 뿌리 헤어집게. 제 머리가 축 처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 지금 머리 꼬라지가 또 죄송하네요. 제가 한번 해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멀티 파우치. 여행 갈 때 제가 작은 파우치 여러 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정리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집어넣으려고 장만했습니다. 안에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색을 조합된 걸로 샀고요. 탈부착까지 가능한 아주 훌륭한 2,000원짜리였나 5,000원짜리였나 마스크팩 비건 앰플. 이렇게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피부 안색이 썩어 보인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안색 피부 밝아지는 그런 앰플을 하나 샀어요. 이제 저는 피부 좋아지는 것보다는 혈색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무드등. 이거는 트위터에서 보고 반해서 샀는데 제 침대 옆에 무드등 킬 만한 게 없어서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 애교살 라이너. 또 팩이나 화장품 같은 거고요. 애교살 라이너는 왜 샀는지 모르겠네. 그냥 유명하다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집어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광대에 갔다 할까? 화장을 다시 나중에 해보고 그 위에 해볼게요. 멀티밤. 이것도 멀티밤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근데 제가 핑크색을 샀어야 됐는데 파란색으로 샀더라고요. 이게 왜 샀냐면은 제가 목주름이 좀 심해가지고 여기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핑크색이 주름용이라 그걸 사려고 그랬는데 수분용으로 사버렸네요. 그래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메쉬 파우치. 이것도 여행 갈 때 세면도구나 이런 거 넣으려고요. 물론 제가 화장품이랑 클렌징 용품을 한 가지밖에 안 가져가긴 하는데 밑에 빤스 넣고 하면은 속옷 갈아입을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확 조여지니까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2,000원의 행복. 비행기 귀마개. 제가 그 기압차로 인한 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 샀고요. 속눈썹을 제가 원래는 한 번도 안 붙여봤는데 최근에 제가 주구미를 막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주구미는 꼭 속눈썹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도 좀 할 겸 물론 제가 붙이고 나갈 때는 없지만요. 집게 클립. 집게 클립도 이뻐서 샀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충동 구매 해버렸고요. 일기 쓸 때나 필사할 때 종종 쓰고 있습니다. 가도 피즈 제가 일본어로 막 읽어보려고 했는데 참 일본어 공부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사실. 저는 정말 언어 쪽은 아닌가 봐요.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늘지를 않네요. 요 친구를 이제 넣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서 저 프레임을 활용하기 위한 굿즈를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사람 허언증 전문의 지구주입니다. 새사람 허언증은 새해만 되면 자신이 새 사람이 돼 있다는 착각을 하는 심각한 허언증 환자 이야기입니다. 새사람 허언증의 사례 함께 보시죠. 여러분, 주책이죠? 제가 아까 너무 더러운 꼴만 보여드려서 깨끗이 샤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샤워한 지 오래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시 왔고요. 빼돌이가 없네.
핸드폰으로 올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동안 좀 제 언베드 스튜디오 계정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그림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모임이라기보다는 챌린지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때 아니면 더 이런 시도들을 못 해볼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상 외주 2가지를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전 같았으면 좀 짜증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목표로 한 게 버티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제가 작은 자극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도 좀 고치고 싶어서 진짜 파일 다 날라가고 수정 요청이 거의 2, 3주 내내 진짜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는 그런 무한 반복과 돈은 10만 원 이하로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거짓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자잘한 것들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신체적으로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분뇨를 싸지르고 싶었거든요. 한숨 안 쉬고 짜증 안 내고 고객 욕 안 하고 이 파일이 날아간 것도 이런 어이없는 과정도 다 연습이다. 하늘이 5천을 힘을 기르라고 주신 종교는 없습니다. 일들이다라고 하고 좀 그렇게 유연하게 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뭐 중간에 아이돌 얘기도 굉장히 길게 주저리 했지만 확실히 저는 덕질을 해야 지금 삶에 활력이 돌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빠지는 게 문제긴 한데 일상의 소소함도 좀 잡아가려 하고 있고 제가 유독 사고가 부정적인 회로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 부정당하고 약간 혼나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피해의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 회로를 억지로라도 좀 바꿔야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나이에 대한 것도 자꾸만 그 안에 내가 갇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제가 좀 스스로를 많이 혼냈거든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이제 나아가야 되는 때야. 이랬는데 또 다른 분이 배우지 않고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은 어른은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그분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거야 당신은 본업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러 다니고 하는 거에 큰 생각이 안 들겠지 막 이렇게 또 삐딱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 지금 아니 언제 해봐. 나의 문제는 배우는 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운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니까 배우고 싶으면 배워보자. 2월부터 가는데 이제 2시간 10분 걸리긴 하는데 배워볼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냥 우연히 본 인스타그램에서 그 이제 지역 창작차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저처럼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시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주최하신 업체 기획자분이 마침 우리가 이제 빈 공간의 벽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전시를 열고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 마침 자기네 이 공간이 비는데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뭐 말이 개인전이긴 한데 그냥 벽 한 칸 빌려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전시하고 이렇게 공간 꾸미고 하는 그런 기회가 3월에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 메일링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웹 매거진에 객원 에디터로 잠깐 이제 갑자기 말이 기억 안 나네. 기고하는 이제 기사당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건데 그게 제가 최근에 기고한 글이 조금 반응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좋게 나타나서 좀 해이해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고요. 쫌쫌따리로 여러 개를 하니까 확실히 돈은 안 되고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긴 하고 있는데 다가올 2, 3월이 조금 두렵긴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가장 저의 큰 머릿속 화두였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25년의 제 유튜브는 되게 각을 잡고 하고 싶었어요. 브랜딩도 잘 돼 있고 컨셉도 잘 잡고 또 카메라도 사가지고 좀 영화처럼 막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성 유튜버들의 영상이 힘을 뺐지만 자신의 솔직함도 되게 드러나고 거기 안에 유머러스도 있고 이래서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제 영상에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1000달이 그냥 일개 취미 채널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어떻게든 잘 키워나가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또 저도 모르게 힘을 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든 좀 힘 빼고 해야 좀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근데 전 모든 거를 다 너무 힘을 팍 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이제 피곤하고 질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래서 잘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편집도 마음에 안 들고 뭘 내가 이 채널을 통해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내가 막 추구하는 영상미 이런 것도 내기가 힘들었고 또 그거 온 거죠. 그 완벽주의 그거.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뭐 하나라도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유튜브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급하게 생방송급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최대한 빠르게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